고요.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항상 그 복구 작업이라든가 피해 정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창삼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한 지 일주일 지났지만 현지 분위기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카불 공항 인근에 대규모 탈출 인파가 몰리면서 2살 아기가 압사당하는 사고까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슬람 국가 IS의 테러 가능성, 경제 파탄 위기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아프간 난민 문제를 두고 국제사회 입장마저 엇갈리고 있는데요. 세계 이면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 후폭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신문을 볼 때마다 네. 아프간 상황들이 계속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아프간에서 탈출하려는 미국인들도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공항에만 2만여 명이 남아 있고요. 지금 공항으로 가지 못한 미국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피한 인원이 8월 14일 이후에 2만 5천 1,000명 정도인데 미국이 지금 21일 오전 3시부터 24시간 대피한 인원이 7,8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 미국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미국, 동맹국의 시민권자 또 그 국제 동맹군에 협력한 아프간 현지인들이 다 포함된 숫자인데요. 지금 미군이 하루 목표치로 제시한 대피 숫자가 5,000에서 9,000명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군기 수송한 인원만 24시간 동안 3,900명이었으니까 아직 여전히 굉장히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또 미국 대사관 측은 공항으로 가는 동안 IS의 테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육로로는 이동을 하지 마라. 헬기로 수송을 하겠다. 뭐 이런 입장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23일부터는 더 이상 아프간 공항으로 들어오는 아프간인들을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왔더라고요. 지금 결국 미국이 그 수송기가 굉장히 부족해져서 150대의 군용기 외에 민간 항공사 수송 18기 비행기까지 동원하도록 지시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민간기를 투입하는 게 걸프전, 이라크전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다만 민간 항공기는 카불 공항으로는 가지 않고요. 일단 카불 공항에서 뭐 유럽이나 중동 같은 미군 기지로 피난민들을 수송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피난민들을 뭐 미국이라든가 뭐 다른 제3국으로 이제 이동시키는데 지금 민간 항공기가 이용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당초에 목표를 제시했던 철수 시한이 8월 31일이거든요. 네.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근데 예. 지금 이 정도의 대피 작전으로는 다 대피를 못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군이 지금 파병 인력을 워낙 2,500명에서 지금 6,000명까지 임시적으로 늘린 상황인데 이걸 증원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파병 기한을 더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탈레반은 절대 안 되니까 8월 31일까지 나가야 된다. 또 이렇게 또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해가 안 돼요. 미군이 거의 뭐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네. 그냥 군인들 빼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네. 혼란도 박을량 있을 것 공군기지에서. 같으면 차라리 네. 민간인을 먼저 빼고 군대가 나중에 빠졌어야 되는데 그 이것 철수.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비판 여론이 네네. 커지고 있죠. 상황인데 네. 뭐 미국인이나 네. 뭐 동맹국의 뭐 국민이나 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철수할 수 네네. 있는 그런 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프간 난민들은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일단 되는 거예요? 한 8월 지금 오늘 새벽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미국 대책이 뭔가 이런 얘기를 내놨는데요. 아프간 난민들은 카불에서 미국으로는 곧바로 들어오지 않게 하고 제3국에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뒤에 미국에 입국을 시키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 중앙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이렇게 아프간에서 좀 가까운 미군 기지랑 환승센터에 난민을 임시 수용하겠다 이런 방안을 오늘 새벽에 내놨는데 네. 그래서 카타르, 독일, 쿠웨이트, 스페인, 걸프만, 중앙아시아, 유럽에 지금 수속센터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대륙에서 24개 국가 이상이 협력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심사를 적절하게 받아서 이 난민들은 미국이나 나토 동맹국 같은 최종 목적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오늘 새벽 발언에 따르면 남은 일주일 동안 한 3만 명을 데리고 나와야 된다고 해요. 근데 네. 현실적으로 지금 카불 국제공항에 임시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여기서 신원 확인과 보안 검사를 완료한 뒤에 수송기에 태우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일단 빼내서 지금 제3국 환승센터에서 난민 심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터키가 거대한 장벽 쌓아놓고 네네. 그리스가 쌓았죠. 예, 네. 그 같이 이제 그 난민들이 원래 시리아 난민인가요? 네네. 예전에 난민들이 올라올 때 지금 육로를 이용해서 막 네네. 올라오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못한다 이렇게 네네. 나오는 걸 보면서 약간 좀 먹먹한 느낌이 들었는데 네. 지금 주변 국가들은 전혀 뭐 수용할 태도가 없는 거예요? 의사가 없는 없는 거예요? 국가들이 많습니다. 지금 유엔 난민국에 따르면 아프간 내 난민이 350만 명 정도에 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다 떠난 숫자는 아니고요. 지금 이미 올해 초부터도 한 55만 명 이상의 난민이 빠져나갔고요. 작년까지 아프간인 150만 명이 아프간을 떠난 상황입니다. 지금 탈레반이 점령한 이후에 한 18,000명의 아프간인들이 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출국을 한 상태인데 지금도 군중들이 몰려들고 있고요. 근데 난민들이 갈 곳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마땅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망명 신청자가 몰린 게 이제 인접 국가로 가는 게 가장 빠르니까요. 네. 파키스탄과 이란 같은 국가인데 여기는 일부 인도적인 지원을 제외하고는 난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도 국경에 철조망을 설치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이란도 이미 350만 명의 난민을 받은 상황인데 일단 국경 지역에 난민촌을 세워주긴 했습니다. 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근데 본국으로 수용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상황이 낮으면 아프간으로 송환을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터키도 이란을 거쳐서 난민이 유입될까 봐 지금 국경지대에 군병력을 늘렸고요.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시리아 내전 이후에 난민 수용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겪었잖아요. 네. 그래서 수용을 거부하거나 제한적으로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특히 이제 난민이 유입된 경로 중에 하나의 국가가 오스트리아였습니다. 절대로 안 받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스는 이제 터키 국경에 이제 40km의 장벽을 이미 네. 세워놓은 상황이고 프랑스도 아프간 붕괴의 영향을 유럽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 인접국에 머물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영국은 2만 명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여성, 어린이, 종교적 소수자 등을 받겠다라고 했고 캐나다도 2만 명, 독일도 수치를 정확히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난민을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근데 국제사회가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난민과 함께 네. 테러 그 리스트가 네. 유입될 수 있고 네네. 역으로 또 IS나 이런 곳이 국경을 넘어서 또 탈레반 쪽으로 그렇죠. 예, 아프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접 국가들이 특히 그걸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아프간이 중국, 이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렇게 6개 국가랑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가 다시 활발하게 활동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고 있는데 파키스탄에서는 지금 몇 달 전부터 계속 파키스탄 탈레반 반군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자살 폭탄 테러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아프간 탈레반이 같은 이슬람 순위파인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신장 위구르족 분리 독립운동 세력의 주축이기 때문입니다. 네. 인도도 지금 비상인데요. 미국이 지원했던 아프간 정부가 붕괴되면서 지금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를 중심으로 상황이 악화될 걸 우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탈레반이 최근 그 아프간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었던 인도의 극단주의자들을 대거 석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중앙아시아로 아프간 난민이 들어오는 걸 반대한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네. 왜냐하면 러시아랑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에는 비자 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제 이동이 가능하니까 무장 세력이 난민에 섞여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이제 남부의 이슬람 문화권 지역이죠. 북카프카스의 일부 극단주의 세력이 체첸 반군과 동조해서 분리 독립을 주장하면서 벌이는 테러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G7 정상들이 내일 난민 문제를 비롯한 아프간 문제를 논의할 회의를 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해법이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아프간에 남아있는 주민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지금 물가가 급등하면서 생활고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카불을 탈레반이 장악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지금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 등이 긴급 철수를 하면서 국제 원유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밀가루, 기름, 쌀 같은 생활 필수품 가격이 지금 며칠 사이에 10 내지 20%가 급등을 했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은행들이 이제 불안하니까 지금 다 문을 닫은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탈레반이 보복이 두려워서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프간 정부에 협력했던 사람들이죠. 네. 이제 뭐 공무원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숨어 지내니까 돈을 벌 수가 없어서 지금 생활고 때문에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경제 상황이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하기 몇 달 전부터 좀 악화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지방부터 계속 교전을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지 통화 가치도 많이 급락을 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아프간이 굉장히 많이 기대고 있었던 게 외화 확보 수단이 외국에 이주한 주민이 송금해 주는 돈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미국의 송금 서비스 업체가 송금을 중단시켰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미군이 철수하니까.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미국 은행들이 탈레반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앞으로 경제 제재를 어떻게 가할 것인가, 이거를 또 눈치 보느라 이제 이것도 좀 원활하게 지금 공급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항공편도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구호물자를 항공편으로 국제기구가 보내주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IMF가 아프간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탈레반을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금융 지원을 일단 중단시켰습니다. 자금줄을 좀 조여보겠다는 그런 네. 조치인데요. 그리고 미국 정부도 지금 아프간 정부가 미국에 보관 중인 중앙은행 자금 한 95억 달러를 동결시켰습니다. 그래서 탈레반이 지금 장악을 하긴 했는데 아프간이 갖고 있는 해외 준비 예금 중에 한 0.1에서 0.2% 우리 돈으로 한 210억 원 정도만 지금 당장 쓸 수 있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달러가 이렇게 부족해지니까 아프간 통화 가치가 폭락을 했고 지금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생활 필수품 가격이 더 폭등을 하면 특히나 빈곤층은 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프간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그 절대 대다수가 우리 돈으로 한 2,000원 정도로 하루에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빈곤층이 여기서 더 타격을 입으면 네. 정말 최악의 그 빈곤 국가로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이제 지금 발생을 하면서 네. 경제가 악화되면 코로나19 대응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안 그래도 의료 체계가 좋지 않은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대응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국고가 바닥을 드러내면 그러면 원래 이제 세계 최대 아편 수출국을 네네. 아프간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탈레반이 뭐 마약을 불법적으로 수출한다거나 이런 네네.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이 아프간이 전 세계 아편과 헤로인의 80%를 공급하는 최대 아편 수출국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자신들이 지배한 영토에서 마약을 재배한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을 마약 운반 통로로 이용하게 해주는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탈레반이 연간 4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거둬들여 왔거든요. 이제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면서 우리 돈으로 1,176조 원의 광물 자원도 확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아프간에 이제 히토류도 많고 리튬도 다량 매장돼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전쟁이 수십 년간 계속되면서 기반 산업이 다 무너졌으니까 탈레반 혼자서는 광산업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몇 년 전부터 이 아프간 광산 개발권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광물 활용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인프라를 다 구축을 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탈레반이 지금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탈레반이 마약 사업을 하진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이렇게 자금 동원이 마땅치 않으면 더 적극적으로 아편 산업을 펼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편이야. 사실 사람 편을 통해 가지고 네. 원래 불법적으로 거래를 할 수 네네. 있겠지만 예를 들면 히토류나 이런 거 네, 지금 뭐 배터리 산업도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걸 이 지금 바다를 접하고 있지 않은 나라기 때문에 네. 다른 인접국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거잖아요. 네, 근데 탈레반이 지금 아프간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긴 했는데
국제사회에서 이른바 정상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새 정부 구성을 논의해서 이제 조만간 발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예전보다 유화적인 입장들을 대거 발표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탈레반이 변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자지라 방송이 지금 탈레반이 정권을 잡았더라도 여러 가지 난제에 직면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지금 아프간 뭐 대외는 물론이고 아프간 국민들이 탈레반 세력을 나라의 지도자로 인정하느냐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간이 행정부 부패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이 많았으니까 탈레반이 귀환을 할 수는 있었는데 지금 농촌이나 교외 지역은 탈레반을 환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싫어하지도 않는 뭔가 좀 애매한 분위기라는 거죠. 네. 그래서 탈레반이 정권의 안정을 이루려면 빠른 시일 안에 국민들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레반 병사가 10만 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아프간 전역을 통치하는 것도 사실상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탈레반 지도부가 일반 사면령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것도 이전 정부 인력을 좀 활용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고요. 만약에 탈레반이 이제 인력이 모자라서 전국적으로 사법 보안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저항군 활동도 훨씬 커질 수 있고요. 아프간 곳곳이 무법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전에 딱 5년간 통치를 해봤잖아요. 네. 근데 20년간이나 이제 게릴라 활동을 펼치다가 돌아왔으니까 과연 현대식 정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역량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0년 동안 서양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탈레반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가 많거든요. 근데 극단적인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예전처럼 만약에 행한다면 이것도 받아들여지겠는가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뭐 탈레반이 이전 정부 관료들과 마찬가지로 부패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탈레반의 적군이 아프간에서 좀 사라지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탈레반이 독주를 하면 그럼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간을 뭐 정권은 탈환했지만 네네. 아프간 전체를 장악하거나 이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완전하게 장악을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프간 4천만 인구가 있는데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민족이 없어요. 지금 탈레반은 파슈툰족이거든요. 최대 민족인데 전체 인구의 42%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많은 파슈툰 지도자가 그 지금 18세기 이후에 이제 아프간 정치를 지배해 오면서 우리가 지배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많이 펴서 지금 다른 민족들의 반발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다른 민족을 굉장히 탄압하는 사례도 뭐 학살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반감이 심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게 하자라족인데 지금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또 입장이 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아프간 헌법에 12개 이상 민족이 인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민족적인 분열과 다양성 때문에 탈레반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서 완전하게 아프간 전역을 장악하는 것도 사실상 쉽진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분 상태에 빠지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지금 내전 상태로 가는 거 아닌가? 북부 지역의 몇 곳은 이미 탈레반 반군 세력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뭐 어찌 보면 물론 트럼프 대통령 때 재임 시절에 약속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 이런 혼란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점에서는 책임에서 좀 비켜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내 여론도 상당히 안 좋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MBC 방송이 최근 조사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50% 밑을 내려갔습니다. 49%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아프간 사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처리 방식을 지지한다는 반응은 25%밖에 안 됐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큰 원인은 아무래도 아프간 사태인데요. 그러니까 빠르게 이제 탈레반이 장악할 걸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걸 인정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비판, 대피 과정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했다 이런 책임론이 큰 상황입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혼란을 일부러 방치하고 있다. 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인 문제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뭐 탈레반이 이제 아프간이 이제 뭐 세계 석유 매장량을 관리하는 중앙아시아랑 중동 지역의 길목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열강들이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중앙아시아의 석유를 서방 시장으로 연결하려면 아프간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인데 근데 미국에서는 시일 혁명이 시작이 돼서 미국이 중동 원유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쵸. 그래서 서서히 탈중동 정책을 펴고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으로 방점을 찍은 게 아프간이라는 거죠. 근데 대신 지금 미국이 가장 내세우고 있는 게 대중국 견제 문제인데 중국은 오히려 지금 경제가 성장하면서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지금 늘고 있기 때문에 아프간이 1대1로에 동참하면 이란까지
내륙 수송로가 뚫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중국은 또 이걸 놓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신장 위구르 분리 독립 운동이 강화하면 지금 이 신장 지역을 통해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일부러 신장 위구르 문제를 올 초부터 계속 지적을 했다. 그리고 미군의 철수로 아프간에 혼란이 발생하더라도 이제는 여파를 중국이 관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프간 상황 전해 주셨고요.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풍 오마이스가 점차 북상하면서 지금 영남권을 관통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최대 고비가 될 거리란 예측이 나오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